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은 파주 헤이리에 있는 야생화 베로 정글에 다녀왔습니다. 헤이리 마을 입구에 바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매장에 화장실이 있어서 편안하게 구경이 가능합니다. 빈티지샵 감성의 예쁜 야생화 쇼룸이라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진 야생화들을 구경하고 왔는데요. 6월달에 오픈을 해서 이제 거의 2달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베로 정글은 계절마다 다른 야생화들을 판매 중이고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휴면에 들어간 식물들이 많은데 봄과 가을이 가장 예쁜 시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름이라서 뭔가 볼 게 없다, 다 휴면에 들어갔다, 지저분하다 하셨는데 근데 가보고 느낀 점은 굉장히 좋았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귀엽고 처음 보는 야생화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야생화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갈 때마다 새로운 야생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식물을 이미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키우기 쉬운 야생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집에 데려갔을 때 환경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잎의 상태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하엽을 지거나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마다 시간이 차이가 나긴 해도 이 환경 변화 적응을 하기까지 기다려주면은 집에서 새 잎을 나오고 예쁘게 또 자라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 바람이 가장 중요한데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고 식물들에게 바람이 지속적으로 통하게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좋고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식물 등을 통해서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도 플랜터스 식물 등을 사용해서 키우시고 계시고 광량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식물은 이제 노지에서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뒷마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밖에서 키우는 식물들이나 상태가 안 좋은 식물들을 밖에 빼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식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햇빛이 들어오는 날 물을 주면서 찍어봤는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 뒷마당에 햇빛이 들어오는 날 가보시면 굉장히 예뻐서 다들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잡초라고는 하셨지만 강아지 풀도 굉장히 귀여웠고 호접란 친구들도 이렇게 걸려있고 물을 줄 때 무지개도 생기고 이렇게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식물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물을 한 번만 뿌려달라고 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오후가 되니까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고양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밥 달라고 막 울던데 너무 귀여웠고 아무튼 이제 투어를 시작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감상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요? 제 취향? 나무 좋아해가지고 유칼립투스랑 아카시아류도 좋아해서 해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해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나무도 진짜 이쁘거든요. 지금은 안 예뻐요? 지금 좀 그늘이라서 좀 살짝 아쉽다. 키우기엔 좀 어렵죠. 베란다까지는 괜찮은데 야외가 제일 좋고 너무 실내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잎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정도? 대머리 되지 않아요? 됐다가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다시 잎이 나오긴 해요. 적응하면. 네, 근데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잎이 크게 안 나올 수는 있다는 거. 근데 얘네가 빛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바람이 진짜 중요한 식물이라 호주 식물들이 다들 뭐 빛만 세게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바람, 환기 이게 엄청 중요해서 베란다에서 문 열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잘 키우세요. 집 안에서도. 계속 바람 통하. 얘는 잎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인기 많아요.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잎이 하트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웹스테리아나. 커다란 하얀 코스모죠? 예, 백합이요. 백합. 지금 큰 식물들, 정원수들 계절이어가지고 또 꽃들이 다 커요. 예, 향도 되게 좋고. 주먹만요. 예. 여기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라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화병에 꽂으실 거라고 잘라서 그냥 밑둥은 사장님 가지세요 하고 위에 꽃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얘네는 수국이고 제가 에나멜 수국이고 이름이 부르는 농장마다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도 진짜 호주 식물 키우듯이 키우면 꽃 계속 와요. 방에서 키우고 있는데 잘 돼요? 그러면 환경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약간 관엽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꽃 입어서 가져가셨다가 약간 시금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습도 너무 높고 너무 뜨겁고 이러면 뜨거운 거는 버티는 것 같은데 진짜 얘도 약간 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난스리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가둬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환기가 필요하긴 한 거죠. 근데 비교적 걔네보다는 좀 더 많은 환기가 필요하다. 왼쪽 벽을 따라 처음 오면은 포토존이 있습니다. 포토존의 가장 큰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원숭이. 저 집에 제가 가지고 있던 원숭이들인데 가지고 나와서 걸었습니다. 저 등 되게 좋아해요. 저거요? 네. 저것도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빈티지샵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생각한 그 디자인을 찾아서 자기 받고 그 위에 이제 이끼를 이만큼만 덮겠다 구상을 해서 달았죠.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거. 등들이 약간 다 그런 느낌 등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작은 연못은 연꽃이에요. 연꽃. 예, 꽃이 다 피어 있었는데 음. 지금 다 져가지고 꽃이 언제 피죠? 꽃이 초여름. 그 뒤로 딱 져요. 근데 또 계절에 맞게 피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와서 지면 이제 내년에 오죠. 꽃 졌다고 내팽개치기에 너무 잎도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예, 비 올 때는 그래서 밖에 두거든요. 그 위에 물 고이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가시죠. 아, 집 속에 얘는 치자 나무인데 수영 잡힌 애를 항아리 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옆으로 뻗어 나가게 만든 거고 여기가 약간 관광지여서 애기들이 많이 와서 과실수 저런 것도 좀 해놓는 편이에요. 네, 제가 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 맞아요. 또 과일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저런 거 많이 두고 개인적으로 현애라고 옆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수영을 좋아해서 제 화분들은 많이 누워 있어요. 이 분홍색 꽃이 뭐죠? 예, 호접란 레이였던 것 같은데. 예. 이 꽃이 상시로 피나요? 아니, 이거 꽃대 이거 오고 나면 내년에 오겠죠? 이런 야생화집이나 꽃집에서는 하는 말이 엄마가 애를 365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꽃도 약간 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편이고 짜부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파는데 약간 부작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돌에도 좀 하고 나무에도 해보고 아무래도 좀 차별성 있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도래하면은 어떤 점이죠? 제일 좋은 건 그죠, 간지죠. 제일 좋은 건 간지고 사실 화분에 있는 게 식물에게는 가장 좋긴 하지만 자연스러움을 좀 표현하려면 사실 저런 돌이나 나무에 부착하면 아무래도 좀 더 멋있긴 하죠. 오리인가요? 거위? 맞아요. 깜찍하게 피규어 하나씩 올려주고 얘는 따로 안 팔아요? 팔아요. 근데 돌도 그냥 돌멩이는 좀 더 재미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구멍 뚫린 거나 이렇게 안에 비어 있는 애들 좀 독특할수록 좋잖아요. 스폰지밥 바다에 통 무늬가 있는. 이제 무늬 오미자입니다. 그냥 포트로도 제가 많이 팔았었는데 그거보다 제가 막 수영 잡는 걸 좋아해서 수영 잡아놓은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열매도 무늬로 나오거든요. 진짜요? 하얀색으로. 얘도 현의 수영으로 좀 뻗어 나가는 수영을 제가 일일이 철사로 좀 감아가지고 잡아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수영이나요? 그렇죠. 수영 잡는 건 다 마음대로죠? 그냥 취향이긴 하죠. 취향이긴 한데 정해진 정답은 약간 과감함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다 살린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얘가 뻗어 나가서 어떻게 잎이 나올 건지를 구상을 한 다음에 지금 당장은 보기 싫어도 나중에 잎 나올 걸 생각을 해서 수영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줄기도 좀 많이 자르고 잎도 뜯어내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잘라대요 하면서 맞아. 손님들은 약간 사기꾼 보듯이 왜 내 걸 다 자르냐. 믿을 수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판매를 보통 많이 해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잡아주세요라고 하시긴 하는데 이제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죠. 다 자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고 에레모필라 니비아 호주 식물인데 올해 참 더 핫했죠. 원래 인기 많았던 식물이긴 한데 꽃이 지금 다 져가지고 꽃 다 열렸을 때가 진짜 장관이었는데 가을에 피나요? 네, 추울 때 펴요. 근데 얘네는 꽃 없어도 사실 잎만으로도 이쁜 애들이라 얘네가 좀 더 약간 야외나 이런 데서 자라면 이렇게 더 좀 약간 위로 솟듯이 자라기도 해요. 근데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애들가 회색깔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물을 조심해서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띄어져 내려가면 복구가 안 되나요? 네. 한 번 회색이 된 건 돌아오지 않죠. 아, 네, 하엽진 잎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잎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지저분한 잎들은 수시로 떼주는 편이고. 여기가 건강하게 소재가 좋은데요. 이거요? 풍로초입니다. 근데 겹꽃이에요. 여름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긴 한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추울 때 좀 예뻐요. 추울 때 바람 선선하게 불 때 그래도 꽃을 열심히 내주고 있으니 이쁠 때라고 해주죠. 얘도 인기 많아요. 무늬 대문자초인데 은하금이라고도 불러요. 그때 테두리가 핫핑크로 올라와서 바위치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아하시지 않아요? 맞아. 남성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무늬가 있기도 하고. 아 그리고 얘네도 인기 많아요. 지키남천. 나무를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입문자 분들도 좋아하시는 나무. 얘네 두 개 지금 같은 나무인데 이거 지금 얘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얘네가 가을쯤 되면 이제 단풍이 되기 시작할 거여가지고 모든 잎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여름 되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잎도 매력이 있고. 실남천이라고 부르나요? 얘는 지키남천이요. 기남천 다른 거예요? 달라요. 실남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실남천. 잎이 조금 더 바늘 같은 느낌? 뾰족뾰족. 지키가 이거보다 살짝 더 두꺼운 잎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얘네도 가을, 겨울이 되면 빨간색으로 단풍이 들어요. 끝에가 살짝 빨갛게 된 거는 이거 작년에 아 그때 단풍 든 것도 있고 하엽질 때 이렇게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요. 원래 기존에 잎들이 저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진짜 단풍 들 때가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요? 지키남천. 제가 지금 맞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온 친구가 찌돌이 남천이라고 몸가시 좀 배로 뛰긴 해. 어떻게 이렇게 잎이 꼬불꼬불 맞아요. 파마했나요? 그게 매력적인 친구여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찌돌이 남천이에요. 찌돌이 남천? 입끝이 꼴꼴 말려가지고 귀에서 몸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많이 찾으시나요? 매니아 분들은 많이 찾으시죠. 약간 시리즈? 남천류 시리즈로 모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남천 트릴러지? 네. 인기가 꽤 많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손 떨려. 나 수전증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많이 떨리네. 좀 맞아, 자연바카시아. 다 죽는 집에 이렇게 데려가서 그렇게 막 어려운 식물은 아니긴 한데 실내에서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다른 아카시아들에 비해서 덜 까다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위에 엄청나게 자리 잡은 콩란인가? 맞아요. 콩짜개난이랑 바위에 부작해서 되어 있는 거. 여기 원래 화분을 심는 공간인데 이걸 세워가지고 저렇게. 숙모가 있네요 캐릭터 왕자님이잖아요 저주 걸려가지고 숙모 된 거잖아요 아 맞아. 키스에서 되잖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처음으로 키스가 나온 장면이에요 바람이 분다 전에 아 그래요? 네. 처음 한 사실이었어. 지불이 엄청 그 감성 좋습니다. 이거 페어리 핑크도 인기 많아요. 니베아랑 비슷한데 잎이 조금 더 두껍고 얘는 핑크색 꽃이 옆에서 이렇게 달려요. 꼬리 모양처럼. 얘도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행잉 화분에 여러 개 심어서 달아서 키우실. 환기가 중요한 식물들은 사실 행잉으로 키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통풍이 잘 되니까. 무늬 창석이. 상석이 예,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화분을 거의 이제 뭐 타고 흘러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우와 대박 여기 밑에 뿌리도 약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잘 자라겠지. 근데 이래도 얘네는 잘 자라요. 저도 지금 화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씩 또 심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화분 타고 내려가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저렇저렇으면 이쁜 화분에 심어줄 걸 이라는 후회를 볼 때마다 하고 있는. 이거는 이 박쥐라는 윌링키, 아 이름 페드로스타? 저기 수조 옆에도 부작되어 있는 거 하나 있긴 한데 숨겨두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여기가 1번 게이트여서 사람들이 모두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돼가지고 아, 그쵸. 예, 오면서 보시라고. 주차장 갈 때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관엽들 딜라체라타랑 이제 파트리시에 막 이런 애들 이쪽으로 비 오는 날 보시면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밖에 어두워야 잘 보이죠 맞아요. 청자보. 작업 청자보인데 이것도 여기 화분에서 이끼가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DP에 넣고. 인기 생기면 다들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야생화 쪽은 이끼가 진짜 뽑아도 생기는 게 이끼라 또 막상 필요할 땐 또 잘 없더라고요. 근데 동글동글해서 귀여워가지고. 애들은 뭐예요? 야쿠시마 화이치. 야쿠시마 화이치가 잎이 그렇게 크게도 나오고 좀 습하게 만들어주면 작게 따글따글하게 나와요. 저쪽에다 판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쿠시마가 네. 월령공주 배경지인 아 그래요? 네. 그 늑대? 비 엄청 많이 진짜 내리는, 팬이구나. 많이 내리는 섬이에요 야쿠시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야생화에는 야쿠시마라는 지명이 붙어 있는 식물이 진짜 많거든요. 아, 거기 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야쿠시마 네. 패키지밖에 없습니다. 엄청 미끄럽고 그 막 이끼 바위들 많고 그래서 저런 게 많이 나오나 보다. 새로운 사실. 야, 설란인데 지금 꽃이 없는 상태이긴 해요. 꽃이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딱 달리는데 근데 없는 상태도 약간 잎이 털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털복숭이 좋아하시는
예, 맞아요. 얘는 무늬 등칙이에요. 칙, 그 칙, 리을 기억 그 칙이에요. 맞아요. 덩쿨성이어가지고 엄청 길어지는데 뭐 너무 길어지는 거 보기 싫으면 잘라서 삽목해도 잘 되는 편이고 이뻐요. 무늬가 그게 없어요. 막 무늬 바보 이런 게 잘 없어요. 다 천재들.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반반 아니면 레벨 3반. 맞아. 근데 그거 약간 관엽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불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무늬다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반반이다, 삼반이다 이런 말. 야생화 쪽은 잘 안 해서. 얘는 수배로 사는가? 아 맞을 거예요. 괴근.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감자. 감자. 근데 얘가 그 겨울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감자만 딱 나왔다가 날 따뜻해지니까 다시 저렇게 잎을 이쁘게 내줘가지고 안 죽었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배꼽이 귀여워. 얘가 비비추 중 하나인데 복륜 비비추입니다. 꽃도 엄청 예쁘게 피죠. 맞아요. 연보라였던 것 같아요. 꽃 피는 시기. 초여름. 초여름. 맞아요. 한참 더워질 때 꽃대 단체로 우르르 많이 올리는 편. 줄기 쭉 올려가지고 꽃이 종처럼 매달려가지고 이쁩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데. 맞아. 비비추 종류가 엄청 많아서 얘도 시리즈 모으시는 분들은 엄청 다양하게 많이 모으세요. 시리즈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다 사버리게 되니까. 얘도 비비추인데 아 엄청 작다. 마우스 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귀 미키 마우스 귀처럼 이렇게 막 생겼다고 해가지고 미니 중투 마우스 이어. 무슨 색이에요? 얘도 연보라였던 것 같아요. 예. 비비추가 대부분. 맞아. 흰색도 있고 근데 거의 보라색 계열들이 좀 많아요. 얘는 짜부, 청짜부랑은 좀 다른데 석화에 이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얘 사이즈 작을 때 철사 감아서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사이즈가 커지면 철사를 다시 풀어줘요. 근데 그 타이밍 잘못 잡으면 여기 이제 예, 자국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서 엔간하면 회복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안 돼도 안 되는 맛이 있고 돼도 되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끼는 조금 더 올라가면 긁어주는 편입니다. 빛이 거기 도달하지 못하거나 썩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밑부분만 좀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놔두고 위에는 보통 벗게 되는 편이에요. 우리가 시리겠네요. 얘도 인기 한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 밑에 이제 폴리포디움 봄비시눔인가 그랬는데 그 미어캣 고사리랑 엄청 많이 네.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고사리고 그건 줄 알았어요. 성체가 되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귀엽습니다. 이거 국내에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셨는데 다 뺏겼어요. 얘는 부처손이에요. 이거 신형 나올 때 너무 이뻐요. 연한. 일본에서 수입 들어온 친구인데 노란색이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무늬는 항상 랜덤이라 원래 노란색으로 무늬가 있었어요. 이와 가감이 종 모양으로 생긴 보라색 꽃이 펴요. 약간 갓처럼 생긴 줄기가 올라와서 같이 딱 매달리는 느낌이어서 근데 잎 자체도 귀여워가지고 매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얘는 바퀴랍니다. 근데 이게 수생으로 키워가지고 나온 친구라 저렇게 조약돌 안에서 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물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물은 없는데 밑에 저면으로 키우는 친구예요. 얘가 우리가 흔히 아는 엄딸 무늬인데 원래 엄딸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뻗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꼬아서 한번 나와요. 들어올 때는 그냥 무늬 엄딸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 무늬 엄딸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다 스프링처럼 꼬여가지고 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회오리 감자. 맞아요. 뭐 드라이버처럼. 맞아요. 이뻐요. 엄달 아닌 줄 알았어. 맞아요. 저도 처음 보고 분명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프릴이 있어가지고 페어리스타 이거 약간 별 모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같아요. 그래도 꽃이 핀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피고 지고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확실히 실내를 조금 시원하게 해주니까 꽃이 오래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찌는 환경보다는 조금 적당히 사람 살기 좋은 온도가 비교적 꽃이 좀 오래 가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코르키아? 얘는 진짜 뒷면이 포인트인 거 아시죠? 오, 되게 은색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 줄기만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뒷면 진짜 이뻐요. 뒷면이 몰랐어. 그죠? 보통 몰라요. 근데 한쪽으로 빛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뒷면에서 보면 진짜 이뻐요.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야외에서 찍는 거. 이렇게 꽃대고 여기 뒤에 무늬 향기 부추입니다. 부추? 예. 그 약간 야생화들은 그런 의미 많아요. 그래서 저 마켓 나가면 손님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먹어도 돼요? 이건 먹어도 돼요? 열매 따서 먹어도 돼요? 하시는데 드시는 거 말리진 않아요.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죠. 독성이 있거나. 길쭉한 테이블이죠. 문이 여고 꼬리. 맞아요. 꽃 올라오고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보통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나무나 이런 거 다 작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큰 거보다는 관엽할 때는 무조건 크게였는데 이쪽은 이제 좀 작게 화분도 작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무늬 대문자초 대문자초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백곡으로 갈수록 흰색이 진하죠. 똑같은 대문자초인데 핑크색도 있어요. 얘 훨씬 예쁘다. 네, 얘는 오색 백구이라고. 약간 털도 핑크색이에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 이게 담기려나? 뒷머리. 우와. 핑크색이고 여기 단면으로 보면 튀어나온 털도 핫핑크색이에요. 우와. 오, 대박. 얘도 인기 많아요. 철원 돌창포. 지금 꽃이 이제 거의 갈 시즌이 와가지고 좀 덜 이쁜데 이게 지금 피고 있네요. 흰색 꽃. 흰색으로 별처럼 이렇게 펴요. 너무 예쁜데요? 맞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다글다글 열린 게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많이 키우는 편인데 이게 꽃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잔디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네. 꽃만 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달라며 하시는 식물 중 하나죠. 이게 꽃이 없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진짜 잔디 같은 비주얼이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자생지에서도 그냥 길 가다가 봐도 모르는 진짜 반전. 그 얘는 노지 활동도 되는 친구라 키우기도 무난하고 발코니 이런 데서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철원 돌창포. 얘는 애기날입니다. 얘도 애기날이에요. 얘는 완전 하얗네요. 맞아요. 원래 이 색이었는데 저렇게 변하기도 하고 얘의 특징은 뭐죠? 황금월 이렇게도 불리는데 특징은 큐티. 촉 번식이 엄청 잘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키우시면 옆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우리 색감도 예쁘고. 약간 관엽에서 그린바리, 옐로우바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야쿠시마 바이시예요. 바로 저분들. 근데 여기 속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야쿠시마가 나오긴 하거든요. 작게 보이나요? 조금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번식도 돼요. 이렇게. 이와 우찌와. 얘도 이제 추워지면 빨간색으로 더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서 연핑크색 꽃이 달려요. 핑크색. 네, 얘도 간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쁩니다. 잎만 봐도 이뻐요. 그 은하수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반딧불이 머위가 잎 모양이 달라요. 무늬는 거의 그래도 반딧불이 그 불처럼 나오긴 하는데 쉐입도 다르고. 얘는 좀 동글동글하고. 맞아요. 단풍처럼. 맞아. 은하수라고 불러요. 끝에 아예 그 쉐입이 달라가지고. 얘는 뭐예요? 스프링 삼나무 줄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꼬여 있어가지고 엄청 오래 키웠어요. 신엽이 약간 연두빛으로 나와가지고 더 귀엽고 고사리 같아요. 네. 꽃도 노랗게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달려요. 삽목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흔해진 아스파라거스. 맞아. 그래도 전 좋아합니다. 사실 많이 좋아했어요. 요거 안개나무예요. 처음에 약간 연두색으로 펼쳐졌다가 핫핑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는 단계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됐어요. 얘네가 날아가고 이제는 잎이랑 줄기가 성장할 거예요. 잎도 귀여워요. 폈을 때가 진짜 그 핑크 뮬리? 네.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모습이 항상 바뀌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계속 어디서 개털 날라온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얘는 무늬 편백 나무들이 커지면 이렇게 좀 여러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끝에가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귀엽다. 그다음에 이쪽 벽은 제가 소 작가님 밭을 매우 애정합니다. 식재하면서 키웠던 게 엄청 오래돼가지고 한 잠깐 번도 못 샀어요. 맞아요. 가면 다 없더라고요. 실물로 본 게 없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요. 이건 뮤아즈 작가님 거. 어. 귀엽죠. 약간 튤립 모양 같기도 하고 저기 막 뭐 심을지 엄청 고민 중이에요. 화분을 들고 있네. 맞아요. 이거 나누스인데 아스파라거스 얘도 이렇게 근경 올려가지고 뿌리 보이게 키워도 잘 크더라고요. 분재 이런. 맞아요. 그 흔둥이도 밭꽃에 키우면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이 있으니까. 얘는 바위인동이라는 친구인데 얘 약간 아디안톤 같아서 사람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꽃다텀 같아. 새잎 넣을 때가 엄청 졸기탱. 노란 색깔 꽃도 피고 향도 좋아요. 야생화는 꽃 피는 게 진짜 맞아요. 너무 좋아요. 잎도 예쁘고 꽃도 맞아. 예쁘고 진짜 서비스 받는 느낌. 아까 보여드린 이와 가가미가 아직 좀 커지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든요. 따글따글해져가지고 여기는 작가님의 식재 그루트존. 여기 있던 거 식재하신 거죠? 맞아요. 뭐 고란주 이런 거는 따로 없던 친구인데 또 이렇게 귀엽게 심어놓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빛을 찾아서. 여기는 제가 계절별로 계속 바꾸는 존인데 그 계절에 맞는 꽃들로 좀 DP해 놓는 얘는 무슨 꽃이에요? 바이텍스. 바이텍스. 바이텍스였던 것 같은데. 무늬능소화. 오, 그 길에 보이는 진짜요? 네. 꽃 핀 적 있어요? 아직 못 봤어요. 수영 잡느라 제가 가지를 많이 쳤더니 안 보여주네. 우와, 그 얘가 덩굴성에서 막 지지. 맞아. 그래서 막 자르면서 목질화 시켜가지고 키워야 돼서 꽃도 막 무늬로 나오나?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일반 국화고 얘는 무늬 불로초, 블로초. 네, 꽁의 비림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마오이 소포라. 분재 엄청난. 와, 수영. 마오이 소포라도 제가 다 일일이 수영 잡아요. 그냥 잘 나오긴 하는데 또 취향별로 한 번 더 손을 대면 또 다른 맛이 나니까 보통 다 제가 수영 잡아서 식재하는 편이에요. 풍무가 있어요. 얘는 무늬 보리수. 보리수. 와. 이 약간 입 끝이 소금 결정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벗겨지긴 하는데 이게 입마다 다 생기거든요. 아, 그렇네. 네, 이거 다 이렇게 나와요. 씻겨져 내려가면 안 생기죠. 맞아요. 딜러도 갑자기 뻥튀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요. 구멍이 너무 안 나서. 보통 이때 사가시거든요. 맞아.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 우리가 아는. 맞아요. 이 안세리움은 판매를 안 하고 그냥 한번 꽃 받아 보려고 열심히 안 자르고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거 베이치요. 베이치. 귀가 쫑긋한 베이치네요. 약간 커지면서 에어리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박건님 개체인데 사파이어. 질감이 굉장한데요, 이게. 특이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랄프 포셔랑 BBP 펠릭스 저스틴 제이 거. 배꼽이 약간 튀어나왔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잎이 구도도 약간 이 진짜 검정색이 돼서 이 컬러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이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엔젤스 드림이에요. 지금 얘가 하엽 직전이라 좀 잎이 그렇긴 한데 펄 이뻐요. 얘는 티모스인가요? 옆에요? 네, 키모스입니다. 키모스. 레드 군살이랑 블루 파필일 거예요. 커지니까 약간 푸른빛 돌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스 애들이 지금 이사하면서 몸살을 많이 해가지고 굳이 보여줄 게 없어서 소형란들은 다 선물 받았어요. 이거 저기 막 청주에 집에서 나눔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얘가 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이름이 뭐였지? 비로바? 이거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꽃 진짜 이쁘거든요. 흰색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데 냄새가 똥 냄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놀려요 저한테. 맨날 똥 냄새 나는 남만 키운다고. 갈게요. 나오세요. 무늬 오미자. 우미자. 이게 그냥 키우시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보시던 거랑 좀 다르죠? 네. 근데 이걸 다 잎 정리하고 수영 정리해서 다시 잎을 받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그냥 흔한 동굴식물처럼 관리 안 되면 약간 이런데 얘를 줄기 자르고 잎 따고 해서 수영 만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볼만한 애가 나와요. 얘가 애기 찔레인데 찔레. 이게 찔레. 그러니까 장미 엄청 작은 느낌이어가지고 좋아하세요. 꽃이 계속 오고 가고 계속 피는 친구라 좋아요. 가시는 조심하셔야 되고. 가시 있구나. 여기 밑에는 대문자초 종류별로. 제가 가을에 꽃이 피는데 꽃 오면 진짜 이 지금 보는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완전 꽃잔치여가지고 얘가 연잎 다리거든요. 꽁의 다리가 잎이 되게 작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엄청 귀엽다. 약간 아디안탐처럼 저게 큰 애도 있어요. 지금 잎이 떨어질 때가 다 돼가지고 저런데 꽃이 폭죽 터지듯이 저래서 이쁩니다. 얘가 아까 보신 안개나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꽃이 또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두 색깔. 여기 이렇게 뭔가 씨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얘가 열리면서 이렇게 되고 핑크뮬리처럼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림자가 엄청 예쁘게 생기고 있어요. 여기 자작나무인데 엄청 예뻐요. 캠핑 의자 깔고. 맥주 먹기 좋아요. 또 아까 야쿠시마. 아까 야쿠시마 그거 작은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묵은둥이. 그래서 이거 흔히 저희가 아는 야쿠시마 모습이죠. 저게 큰 잎들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돼요. 얘가 지금 빛이 별로 안 들어오는 데서 있어서 약간 이런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 근데 여기는 딱히 뭐가 있을까요? 다 좋아 지금 다 좋아. 다 설명해 주세요. 아 얘도 부처선이에요. 애기 부처선. 조선 네. 뭐가 막 튀는데요. 아 흙입니다. 흙. 벌레 아니고요. 흙입니다. 흙. 얘네가 오므렸다가 펴질 때가 진짜 매력적이어가지고 이거랑 무늬 둥글레들도 있고 얘도 방울처럼 꽃이 펴서 예뻐요.
무늬 사자두랑 뭐 공작 고사리도 있고. 걔 매저나무예요. 걔가 근데 다 팔렸나? 테두리가 형광색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테두리로 형광색 연두 약간 있는 느낌. 해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붉게 물들거든요. 네, 햇빛 진짜 최고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이뻐요. 아스틸베. 근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얘 꽃이 이뻐요. 꼬리처럼 이렇게 달리는데 공작고사리 키우시면서 되게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잎 떨궜다고 다들 버리시거든요. 근데 얘도 휴면기를 갖는 애여가지고 잎이 떨어졌다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또 나와요. 걔도 수국이에요. 원래 아예 핑크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린으로 가고 아마 이렇게 잎 나온 애들이 내년에 푸른빛으로 나오더라고요. 수국은 뭐 흙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하는데 걔는 도라지예요. 도라지. 걔도 수영 그렇게 약간 옆으로 뻗어지게 만든 네. 친구. 꽃이 매달렸을 때 한 저번 주말에도 이뻤는데 꽃이 여기 끝에 완전 다 달려가지고 그냥 사진 영상만 담아주세요. 이게 되게 내루미 그 포켓몬스터 내루미처럼 혓바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얘도 향은 엄청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난들이 다 향 안 좋아가지고. 시 컬렉터. 맞아요. 드라이 나리안가요? 맞아요. 얘가 원종. 원종. 얘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여기 행잉으로 부착해가지고 새순이 졸기탱입니다. 어디요? 아, 고사리처럼. 너무 귀여워.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길쭉한 수염물. 그래도 근데 난을 거의 제가 선물 받거나 막 그래가지고 잘 몰라. 하지 말고. 영상만 담아주세요. 하지 말고. 거기 말고는 거의 여기 지금 다 휴면기라 지저분해서 색깔이 되게 이뻐가지고 포인트 넣기 좋은 것 같아요. 그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에도 넣으시더라고요. 더우니까 더 약해지고 있어. 빨리 할게요. 이거 오렌지 이거 레몬 나무로 했는데 약간 오렌지 레몬 느낌이요.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거 손님이 드셔보는데 저한테 먹지 말래요. 어디 꽂아놨을 텐데. 에헤이. 끝에 파란 색깔 별꽃 같은 게 달려요. 지금 이거 계절이 이래가지고 얘가 연두색인데 완전 초록초록 해가지고 끝에 파란색 별이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제철 되면 엄청 이뻐요. 근데 지금 다 휴면기와 케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여기만 볼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볼 게 없어서. 이 보라색 꽃은 뭐예요? 얘요? 얘 솔잎도라지예요. 도라지 네, 솔잎도라지. 먹을 수 있나요? 드시지 마세요. 얘도 목질화 되거든요. 진짜 오래 묵으면 나무 위에 약간 아스파라거스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엄청 이뻐요. 솔잎 도라지요? 맞아요. 솔잎도라지. 얘가 솔잎 같아서 이름 붙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더 없는. 이게 은방울꽃이거든요. 은방울꽃인데 이게 저기 옆에 보시면 밭이 있어요. 저 다 은방울이에요. 저 전부 다. 꽃 피면 진짜 장관입니다. 근데 독일 은방울이랑 토종 은방울이랑 좀 달라요. 독일 은방울이 대가 좀 더 땡땡하고 토종이 조금 더 하늘한 느낌? 불의옥잠. 이 물에 떵떵 끼어 있는. 도라지 꽃처럼 생겼는데 근데 여기 제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있어서 말씀드려요. 자, 지금은 집에 도착했고요. 베로님께서 주신 식물들과 함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어떤 식물들을 받았는지 구경을 해보면서 집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꺼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가져갈 때 엎어지지 말라고 차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실어서 가져올 수 있게 간단한 포장을 해주십니다. 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종이 같은 거는 나중에 식물 택배 보낼 때 재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쫙 펴가지고 한 곳에 몰아다 두는 편이고요. 오호,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녀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였더라? 무늬 도라지였나? 그럴 겁니다. 이 친구가 야생화인데 하늘하늘 거리는 질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환경만 잘 맞으면. 우선 이 녀석은 보라색 꽃이 피는 매우 귀여운 녀석인데요. 이렇게 보라색 꽃이 핍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라고요.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귀여운 보라색 꽃이 피는 녀석입니다. 너무 앙증맞게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베론님이 오늘 주신 거는 매장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금방 팔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 온라인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밖에 있던 친구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람새가 이 자란 모습이 굉장히 잘 자라 있죠.
약간 아스파라거스 같은 느낌도 있고 바람 불면은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느낌도 너무나 예쁩니다. 처음 봤을 때 꽃이 없었어도 굉장히 예뻤을 모습이고요. 이게 약간 이 줄기가 아스파라거스 느낌이 많이 납니다. 보이시면 아스파라거스 같은 느낌? 이 꽃이 이렇게 연한 보라색에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노란색 중심부를 갖고 있고 향은 뭐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은은하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역광에서의 느낌도 좋고 햇빛이 없을 때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으로 자랍니다.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자랍니다. 여기 또 꽃이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 개의 꽃대가 달려있는데 그 꽃대들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이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처럼 키우셔도 될 것 같고 저처럼 풀어가지고 많이 넓게 펼쳐진 모습으로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예쁩니다. 잎이 굉장히 작고 야생화들은 통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항상 부는 환경이면 너무 좋고요. 베란다 창문 열어놓고 키우시면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베란다가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베란다 없어요. 근데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음은 무늬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다들 아시죠? 이 친구는 무늬가 굉장한데요. 무늬가 상당히 예쁩니다. 무늬가 잘 보이실진 모르겠어요. 줄기가 굉장히 빨갛고요.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도 굉장히 예쁩니다. 줄기가 빨간색으로 빛이 나가지고 너무 매력적인 아이고 잎이 촉촉한 느낌이에요.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질감이라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만져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매장에 늘어진 수영으로 잡힌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수영이 안 잡힌 녀석으로 하나 구매하셔서 길게 늘여서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잡으면 처음에는 몸살을 해가지고 잎을 많이 떨구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과감하게 수영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따글따글한 녀석으로 받아왔고요. 이렇게 빛이 역광으로 받을 때 연두색으로 빛이 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좋죠. 싫어하는 분들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 잎 전체가 빨갛게 단풍이 되는데 이 줄기의 빨간 부분처럼 빨갛게 단풍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친구 굉장히 멋있죠. 이게 처음 마켓에 들고 나가셨을 때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 하셔가지고 이게 그 정도인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야생화인데 관엽식물의 느낌이 가득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받아온 식물들은 추천 식물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로정글님은 여름이 약간 약점이라서 야생화들은 뭐 계절마다 예쁜 식물들이 다 다르고 계절마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여름에 좀 푸른 느낌이 많고 봄과 가을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꽃이 많이 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 좀 휴면에 들어가는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보러 오셨는데 많이 휴면에 들어간 모습들 보고 실망하실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철원 돌창포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름이 뭐 옛날 응팔에 나오는 이름 같아요. 이 친구는 대박이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잡초같이 생겼는데 왜 키워? 이런 꽃을 보려고 키웁니다. 너무 예쁘죠? 이 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면은 좀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꽃이 피면은 굉장히 예쁜 녀석이고요. 너무 예뻐서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랍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잘 보세요.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착하시니까 잘 보이시죠? 저는 조금 못돼가지고 안 보이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역광일 때 특히나 멋있는 것 같아요. 빛을 받으면 더 멋있는 야생화 친구들이고요. 모든 식물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케어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온도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있으면 다 잘 자라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주시는 게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더운 것보다는 에어컨을 켜는 게 예쁘게 잘 자라고요. 물론 꽃이 금방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더우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습니다. 예쁘죠? 예쁜 거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디안텀 같은 공작 고사리라고 합니다. 저는 아디안텀인 줄 알았는데 얘도 아마 아디안텀이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작 고사리라는 친구고요. 위에서 올려다봤을 때 굉장한 미모를 보여줍니다. 엄청나죠? 이 연두색 빛깔이 모두가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막 뭔가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신기반기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 은은한 질감과 살랑살랑 질감, 제가 정말 미쳐서 환장하는 그런 질감이죠. 이렇게 자라고요.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엽이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보이나요? 여기 신엽이 뿅 올라와 있고요. 보이세요? 신엽 보이세요? 신엽? 짜잔, 신엽. 여기도 신엽. 비 굳어가면서 이렇게 커져가고 펼쳐지면서 고사리 손 같다 할 때 그 고사리가 가득 있습니다. 약간 탔는데 밖에가 좀 뜨거워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는 이 신엽은 잘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 방이 좀 시원해서 시원하고 고산지대 같은 애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녀석 야쿠시마 바위치라는 친구고요. 얘는 딱 봐도 되게 시원하고 촉촉한 환경을 좋아할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자라 있어요. 보이시나요? 약간 옆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보일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한 털들이 따글따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 아, 이거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 아쉬워. 잠깐 네임택을 떼서 이 무늬가 굉장히 예쁜데 이걸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야쿠시마 바위치의 색감. 이 녀석은 배꼽이 안스리움처럼 배꼽 쪽으로 모이는 무늬가 인맥이 굉장히 예쁩니다. 초미니 안스리움 같은 느낌이 나고요. 얘가 자생지에서 군락지를 이루었을 때 그 느낌, 완전 장관 그 느낌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조금 넓은 환경에 따글따글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촉촉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빛이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물등 한 거리가 좀 떨어져도 잘 자랄 것 같고요. 제 방은 식물등으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것도 키면은 좀 더 밝아요. 이쪽 부분은 얘가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역광일 때 굉장히 예쁩니다. 역광의 느낌이 상당하죠? 마침 해가 뜨는 느낌이라서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나만 키우고 싶네. 미세하게 달린 털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 만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까끌까끌합니다. 아빠 수염 만진 느낌 나고요. 이제는 제 수염을 만지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서럽네요. 다음은 더 작은 녀석입니다. 이름은 이와가가미라는 친구고요. 얘네들은 시원한 고산지대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야쿠시마 얘네보다 좀 시원한 곳에서 잘 자라고 지금 여기 사랑초가 살짝 폈는데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잎이 살짝 딱딱한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페페를 만진 듯한 그런 딱딱함이 있습니다. 단단한 느낌의 질감을 갖고 있고 오늘 베로우님이 주신 것들은 다들 키우기가 좀 만만하고 통풍 잘 되고 좀 시원하고 햇빛 어느 정도 있으면 잘 자라는 녀석들입니다. 키우기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녀석들로 보내주셨고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쉽고 예쁜 애들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심어주면 좋을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물 받은 토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는 러스티 오렌지 작가님께 선물 받은 팥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토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톰하고 이 안쪽에 백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식기를 코팅하는 그 인체에 무해한 코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줘도 여기가 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돌토돌하게 깎여 있고 여기는 슬림하게 돼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심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심어주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딱 맞는 크기 같은데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친구 도아 작가님께서 선물해 주신 직접 만드신 토분입니다. 세라믹 유약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주 디테일한 그림들이 특징이에요. 여기가 아주 예쁩니다. 잘 만들면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잘 만들면서 자신감이 없어요. 모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대학생이시고요. 잘 만든다
예쁘다 이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아서 힘이 될 수 있게 모두들 한마디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멋있는 토분, 멋있는 화분을 가득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디테일하게 그려진 그림들이랑 이 전체적인 질감, 그리고 이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 되게 귀여워서 뭐 심어주지? 이렇게 심어줄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얘랑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뿌리를 많이 털어야겠다. 좀 버금가리 뭔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류. 이 상태로 보류.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그린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한테 주셨던 유약분인데요. 반 안쪽에만 유약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바깥에 여기가 흙물이 묻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비 올 때 밖에 창가 근처에 나가지고 빗물이 약간 스며들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키우는 편이 아니라서.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 어디 거였더라? 가온유 제품이고요. 이렇게 분재를 할 수 있게 작은 구멍이 더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물 빠진 구멍이고요. 그리고 여기 굽이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쉐입인데 이거 심어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여줘야 돼? 상상을 하세요. 자, 심어졌다 생각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아직 분갈이 안 했으니까 좀 더 고민해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야생화들은 바람만 잘 불면은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랑살랑한 비주얼 좋아하신다면 베로 정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이리 마을 입구에 바로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질문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